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 합반의 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반하면 서로 묶이는 거죠. 기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반. 그래서 묶이기 때문에 지체, 장애, 불발생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상호 견제를 하면서 서로 묶어두는 것이죠. 두 개의 지지 각각의 원래 성질은 상실이 되고 원래 갖고 있던 생각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 완전히 기가 멸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활동 역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합반은 흉한 응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지가 퇴학할 때 합을 당하면 그 기운이 쉽사리 죽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합거라고 하죠. 합거. 그러나 구체적인 응용은 반드시 희용심과 주객론을 결합해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희신을 합하면 흉하고 기신을 합반하면 길하다. 항상 주객관계를 보라. 이게 맹파들의 이야기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정미, 임자, 정사, 신해. 맹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운, 정축년,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는 지금 무신운이죠, 무신. 수정해야 돼. 지금 사실 실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개개일치, 년월, 그다음에 주빈, 나의 일치는 일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법으로 한번 볼까요? 자월이니까 수가 왕하고 그다음에 사해충, 미토가 자수를 붙어서 극하죠. 천간에 임수가 투가 나 있고 정임합. 정화는 합류하고 임수는 합거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천간에 투가 나 있기 때문에 격신은 개수, 미토로부터 보호하는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가신을 제거하는 무토와 병화. 간목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간목과 병화를 쓰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간목을 쓰면 물론 임수를 설하는 이유로 간목이 오면 임수가 합류가 돼버리겠죠. 병화는 쓰는 거니까 간목을 취하지 못한다. 무토를 취한다. 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체용을 겸용해서 간목이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운, 그 다음에 무신운, 김효년.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신금. 그리고 신금은 재성이죠. 재성이 격신으로 하면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 인성이 흉상으로 응하니까 재물 손실이나 문서 사기 이런 것들이 응하죠.
그 다음 팔자를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글을 써놓은 것은 여기 녹화 버튼을 제가 잘못 눌러서 녹화 누른 걸로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안 눌러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계 다루는 데는 여전히 전형적인 문과생답게 좀 서툴러서 그런 것입니다. 갑인, 계유, 정축, 경자. 지금 이 원래 원서에서는 종제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자운 정축년에 돈을 조금 벌었다라는 거죠. 주법법으로 보면 격신은 경금, 호의하는 용신은 무토, 그 다음에 신금 가신을 청하게 하는 개수가 청용시입니다. 종격은 주호법은 주고 취용 후에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죠. 이 팔자는 종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병자호는 병화는 일단 경금을 극하니까 기신이죠. 다만 간목, 인성을 설하는 측면에서는 희신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신이죠. 대운지 자수, 칠살은 용신, 개수의 록이죠. 그렇지만 축토 기신을 합거해서 자축합으로 합류된 축토 기신을 합거해서 얻어내는 거죠. 근데 축토는 어쨌든 원국에서 자축합을 하고 있으면서 자수를 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축년이 오면 원국에 있는 글자가 오면 그것을 우리 도의라고 하고 음기로 판단합니다. 축에 관련된 어떤 사상, 인사물이 생기는데 대운지에 자수가 있고 원국에도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이 2번 합하고요. 이 축은 또 유금과 금국을 이루죠. 그러면 또 혼잡하는 거죠. 다행히 정화가 동주에서 계두하고 있어서 신금 가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축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큰 돈은 벌지 못한다. 다만 재물에 개선이 있다. 이런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임술, 임인, 정해, 계묘. 팔자상에 부친성인 재성이 없어서 월간, 임수, 정관이 부친, 궁으로 보는 거죠. 임수가 매우 약한 까닭으로 출생 후 부친을 볼 수 없는 명조가 된다. 육친을 보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옥법으로 한번 이 실제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임술, 임인, 정해, 계묘. 일단 해묘, 인해, 인술, 화국, 인해합, 목국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잘 따라서 무엇이 남고 어떻게 전생 거꾸로 말하면 설기죠. 설기.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런 걸 잘 추적해 가면서 주신을 구하는 겁니다. 목이 일단 왕화놀이죠. 근데 화국이 있고 인해합이 있고 목국이 있습니다. 인술 화국은 인해합으로 해소가 되는 따라서
설이라고 하는 거기서 일단 자유로워질 수 있죠. 가불목이 따라서 왕해지는 거죠. 목수행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화를 주신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간에 임계수가 투간에 있죠. 년월에는 약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일시에서 계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묘목이 격신이고요. 묘목이 투간에 있지는 않지만 해묘목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계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인술이 화국을 이루어서 주신으로 되지는 못하지만 화국은 성립되지 않지만 인중의 병화, 술중의 병화의 고, 그리고 임수는 무토로 막을 수 있으니까 병화로서 간목을 설하고요. 무토로서 임을 제지하는 거죠. 그래서 을, 개, 병무 이렇게 됩니다. 편제가 부친이죠. 남자한테는 편제가 부친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남자에게는 부친과 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부친은 육친은 우리가 무조건 십신으로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별에 따라서 달리 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부친은 무조건 편제, 배우자는 정제. 남자라면 당연히 부친도 있어야 되고 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혼잡을 먼저 맑게 해주는 것으로서 육친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편제가 신금, 정제는 경금이죠. 없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부친과 처를 같이 보는데 있으면 따로따로 보는 거죠. 다행히 이 팔자는 다행이 아니고 일단 신금만 있죠. 신금이 일단 처의 태극점이죠.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처가 신금이 태극 기신이죠. 기신. 그러면 개수를 써서 제거하는 겁니다. 희신으로 항상 재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임수가 혼잡되는 거죠. 임수를 제거하려면 희신 중에서 무토를 보고요. 간목이 있으니까 병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부친성, 병화가 부친성 이렇게 나가는 거죠. 즉 무토와 병화가 부친의 동태입니다. 임수가 계두하여 극하고 인해파, 인중 병화가 장생, 술중 병화가 고지 합계 10이니 10이나 임수에 피극되니 분수가 되죠. 4분, 6분 합계 1급. 다만 천간에 임수가 인월의 병지, 년월의 또 투간, 2급의 힘으로 눈이 출시된 후에 부친을 보지 못한다. 인연이 없는 거죠. 2급이 더 크죠. 병지이고 또 2급이 투간에 있으니까 2급의 역량이니까요. 간목은 모치는 간목이죠. 병화로 기신입니다. 병화를 설하고 임수가 있으니 병물을 똑같이 보죠. 모친의 동태는 무토가 주이고 병화가 보조이다. 육친을 계산할 때 똑같이 모친도 병무, 부친도 병무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겠죠. 그렇지만
일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 원성 부치는 신금, 모치는 간목이죠. 구흥성이 같다고 해서 이 구흥성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계산하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간목, 모친의 입장에서는 식신, 부친의 신금, 부친의 입장에서는 정관, 그 다음에 인성, 식신과 재성, 이렇게 같은 병무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인연 계산하는 건 보시고요. 그 다음 합거를 보겠습니다. 합거. 맹파에서는 뭐 합거, 합동, 합상 이렇게 뭐 나누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세분화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읽어보시면 응기를 설명하려고 합거라는 개념을 분류 항목 중에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자, 신유, 임술, 신해. 맹파들이 얘기하는 걸 읽어보면 신유 정인이 모친이 되는데 술토는 좋더라 생금할 수가 없어서 금인성이 온통 설기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고 오직 약한 무토만이 생해주고 있다. 따라서 모친이 사망하는 시기는 대운상으로 무토를 극과는 갑자대운이 된다. 그리고 갑자대운 어느 해에 사망하는가는 모친성인 신유를 합과하는 병진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대운 병진년에 모친이 사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주보법에서는 다르죠. 먼저 개수가 격신이고 개수를 보호하는 신금이 용신, 그 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무토입니다. 주보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 모친의 태극점은 인성이 되겠죠.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경금이 혼잡한 것이 없으니까 일단 신금으로, 그리고 희신이기 때문에 신금으로 모친성을 정합니다. 이게 모친의 육진상 태극점이죠. 그런데 정화가 극하는 것이 있으니까 개수를 쓰고요. 임수가 혼잡하니까 무토를 씁니다. 따라서 원래 모친의 동태는 신금이 기준점인데 개수를 보고 개수가 태극점의 기준점의 구흥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척신이라고도 했었는데 개수에 볼 때는 신금도 같이 반드시 보아야 되지만 주된 포커스는 개수한테 맞춰주고 그다음에 신금 플러스 무토를 보는 거죠. 무토, 임수가 혼잡하니까. 그래서 무토와 신금은 모친성의 동태를 보는 보조수단이고 개수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갑자운이 오면 당연히 무토를 극하죠. 자수는 원국에도 그 수가 왕하죠. 그 해수도 있고요. 그래서 임수가 살아납니다. 자수를 혼잡하죠. 자수는 임계수가 왕해지는 거죠. 병진년이 오면 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대운은 간목을 설하는 해신인데 아쉽게도 모친성, 원성, 월성의 신금을 합주 두 개의 신금이 있으니까 두 개의 신금을 다 묶어 놓는다. 희신이 기신으로 변하니까 변한 신금에 해당되는 인사물을 득실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금청에는 육신상을 못 지니다. 유년지지 진토는 무토의 근이 되지만 자진 수국,
임계수가 다시 같이 왕해지고 원국의 진술충, 자진수국, 병화가 간목을 설한 힘이 약해지고 간목이 임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격신을 보호하는 거, 격신을 혼잡하는 거죠. 간목, 임수의 흉해, 무토를 극하는 흉해, 계수를 혼잡하는 흉해, 당연히 모두 다 인물은 모친에 응한다 이거죠. 그럼 지지 6층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맹파에서는 충흉, 충왕, 충동, 충계, 충출, 충거, 충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건 사실 충이 있으면 또 동하는 거죠. 동한 후에 그 동의 결과가 충으로 동한 결과가 왕해지는 경우, 흉한 경우, 열리는 경우, 또 튀어나가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 깨지는 경우 이렇게 나눈 거죠. 나름대로 정치한 이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변의 방법입니다. 충흉을 뭐라고 하고 있냐? 충흉이란 팔자 중에 기신이 대운 중에 출현해서 명중으로 충입하거나 혹은 대운 중에 기신이 세운의 유년이죠. 이건 유년. 통근 득왕에서 명중으로 충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운을 중심으로 볼 대운. 그러면 세운이 원국에 충하고 충입하면 흉하지 않는가요? 뭐 맹파들의 이런 이론이 이렇다는 것이죠. 병인 가보, 병호 개사.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종강격은 적천수의 종강격이라고 다루는가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원래 종강격, 종약격은 신파들이 만들어낸 용어죠. 하여간 해운, 해대운, 가업이 망했다. 해대운의 사화를 통해서 왕한화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왕자가 충발된 거죠. 그래서 흉사가 발생된 걸 설명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이 원저자의 그 이야기입니다. 화가 희신으로 왕한 희신을 충하면 응당 더 좋은 일이 발생되어 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팔자 중에 기신 해수가 대운에서 출현해서 명중의 사화를 충하여 사화로 하여금 개수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 무리가 있긴 하지만 동주합, 그러니까 뭐 계사나 이모가 자합이라고 자합, 무계합, 정임합 이렇게 해서 개수는 사화를 극하지만 실제로는 무와 개가 합해서 개수가 묶인다. 묶을 수 있다. 임수도 오화를 극하지만 실제로는 정임합으로 묶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억제한다고 지금 본 건데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동주의 합도 어떤 생극재화의 그 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법이죠. 주보법을 한번 볼까요? 주보법을 보면 당연히 병화가 격신, 병화를 호위하는 간목이 용신, 그 다음에 개수가 가신, 정화를 제거하는 청용시입니다.
개수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정화가 모두 서로의 그 세를 잃지 않고, 따라서 이 팔자는 격신, 그러니까 황제의 글자, 그것이 병환지 정환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팔자는 흉한 구조죠. 해대운은 인해합 사해충, 병화 격신이 손상되고 송신 개수의 근이지만 원국의 왕한화와 충하여 개수의 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 도리어 용신, 간목, 격신, 병화가 손상됩니다. 기신청을 암압하는 것도 흉하죠. 재운은 사중의 경금이죠. 그래서 태극점은 경금인데 기신입니다. 병화로서 제거하고, 다만 정화가 있으니까 개수로서 재물의 동태를 보는 거죠. 이 팔자의 재운을 볼 때는 개수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개수가 영향을 발휘 못하고 운에서 오는데 근이 와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가로이 망하는 거죠. 악비사주는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충왕, 충에서 왕해진다. 이런 개념이죠. 충에서 왕해진다. 충에서 왕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주로 토는 충하면 일종의 토의 삼합국 같은 토국이 형성되어서 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극왕한 신을 충해서 그게 극왕한 화에 물을 끼얹는 거, 이런 것을 비유해서 화가 더 왕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왕해진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길하다. 일반적으로 왕한 희신을 충하면 길하고 왕한 기신을 충하면 흉하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을 충하면 길한 측면으로 변하죠. 더더군다나 기신이 기신을 충하면 더 좋죠.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왕한 글자가 충을 받아서 격발되면 그게 희신이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기신이 기신을 충해서 견제하게 만드는 것보다 좋다고 보시지 못하면, 어쨌든 희신이 충을 당하면 그 충을 당하는 만큼의 동요와 손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운이 팔자 중에 극왕한 신을 충하는 것은 충이라 보지 않으며, 이때의 기륭을 분별하는 법은 팔자 중에 원래 흉신이 있는데 극제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흉신이 대운 지지에 득근하면 대용, 반대로 팔자 중에 흉신은 있지만 극제되고 있고 그 흉신이 대운 지지에 출현했지만 제압을 당할 때 그 흉신이 제거되는 운기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이런 부분이죠. 원래 팔자 중에 흉신은 있지만 극제되고 있고 그 흉신이 대운 지지에 출현했지만 제압을 당할 때, 이것을 많이 본 기억 안 나십니까? 역세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때는 이가 당진이죠. 이가 당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서 참을 삼는다 이거죠. 당진.
역세, 역세운이죠. 역세운. 원국에 일단 기신이 완전 재화, 된 상태. 그런데 운에서 기신이 왕하고, 그러니까 진신이 쇠하고 가신이 왕한 그런 운으로 가면, 이때는 그 기신이 진짜 진신처럼 바뀌어서 우리가 좋다, 이런 것이 이가당진의 역세운이라고 했죠. 이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기신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운에서 그 기신 운이 온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음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준용한다면 상관상진이라고 있죠. 상관상진. 상관상진.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면 뭐 상관상진 최위기 뭐 이런 것이 가장 기묘하고 무슨 극등귀의 팔자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상관이 상진돼서, 상관이 귀신이기 때문에 인성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면 귀신이 제거되는데 상관운이 온다면 도리어 귀를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상관은 본래 관성을 상하게 하는 거죠. 관성을 상하게 해서, 상관이 관성을 보고 있으면 상관견관의 구조죠. 그러면 거기 상관이 귀신인데 관성이 상관격이면 상관이 왕하죠. 관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약한 관성이 도리어 관성의 인성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상관에게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성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관성을 상하게 해서 상진시키면, 손상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관성이 왔다. 그러면 상관경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제압된 것이 오면 관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상진되는데 상관이 왔다. 그러면 그 상관은 도리어 관성을 해치는 거죠. 여기서 제압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아니고 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로 완전히 흉신이 원국에 제거되고 있는데, 재화되고 있는데, 그 재화된 어떤 글자가 대운에서 출현한다 그러면 음기로 보고, 도의 뭐 음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득실로 따지면 얻는다. 이게 그 말인데요. 충왕한다는 것은 왕한 것이 충으로 발휘되게 되는지, 쇠한자가 충으로 뿔이 뽑히는지를 보는 것이죠. 통상 사고지의 충은 토우행이 충한 것을 본다. 대운의 왕세는 원국 월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대운 지지이다. 원국에 약한 글자가 대운 지지에 글러서 유력하게 되는데 충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원국에서 약한 글자가 대운 지지에 글러서 유력하게 되는데
충이 있으면 통상은 흉하다. 정미, 병호, 부호, 정사, 종간격이라고 먼저 맹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미, 병호, 무호, 정사. 병정, 사오미, 화방, 뭐 그냥 전부 화천지죠. 화천지. 그런데 미토가 오미합 하고 있죠. 오가 그 자형을 하면 정화가 맑아지죠. 미토는 토성이기 때문에 토성을 유지를 하긴 하지만 사중에 무토가 있고 미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걸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건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는 사용하기 어렵다. 또 오중의 기토도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격신은 정화, 청신이 무토를 써야 됩니다. 계묘대운 을해 병자 좋았다. 이렇게 함부로 보지 말라 이런 거죠. 전통법으로 보면 염삼격에 해당될 수 있는 염삼격. 지지 사음이 화방인데 오호가 자형으로 사정지 오화가 손상을 입는다. 사중에 무토가 왕하다. 무토가 왕이기 때문에 무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을목, 미중에 을목을 쓸 수 있죠. 간목이 오면 사중에 경금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경금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국의 정화는 왕한 기토와 같이 있어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은 격신을 청하게 한다. 계묘은 개수는 정화 극하려 하지만 지지 목국을 이루어서 을목에 피설된다. 원국의 정화는 왕한 기토와 같이 있어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은 도리어 격신을 청하게 하는 거죠. 묘는 을목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을해년, 지지는 해미 목국, 원국의 정화를 호위하고 해수는 병화를 충하여 청하게 한다. 병자년, 병화가 가신이지만 해수와 자수의 극을 입어서 무력하고 지지, 자수는 원국의 오화를 충하지만 원국에서 화가 왕의 도리어 해극, 자수 물상 얻는 것이다. 음양법으로 보면 양의 지극히 왕한 발자죠. 현간에 화토가 무리를 지으니까 먼저 수를 쓰고 그 다음에 목을 써야 되죠. 개해운, 을해년, 병자년 다 음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충동이란 세운, 유년이죠. 세운이 팔자 중에 왕신을 충하여 동하게 하는 것. 세운이 대운을 충하여 동하게 하는 것 역시 충동으로 본다. 충동은
오로지 팔자 원국 및 대운 중에 정지하여 있는 모 지지가 충을 당하여 발동되어 원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충을 당하는 글자가 상징하는 일이나 사건을 발생시킨다. 정묘년 정금 발령을 받았다. 주옥법으로 보면 격신은 경금이고요.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신금은 기신이지만 운에서 오면 기토를 설하고 개수를 보호하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기신은 기신입니다. 역할과 기신인 거하고 다른 거죠. 다만 본래 격신 위주로 희귀신을 가르기 때문에 기신은 기신입니다. 그러면 기신이 희신 역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극적인 반전. 그러나 기신은 기신이기 때문에 그 반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반전의 결과가 대단한 어떤 우리 득실에서 득을 가져오는 것인가는 그 팔자 전체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 그래서 주로 그 반전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반전이죠. 주옥보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개수, 격금, 개수. 좋은 사주는 아니다. 정묘년 전근이 응한다. 어떤 정화상관, 그 정화상관의 역할이 좋은 역할로 바뀌어서 이렇게 전근으로 드러난다. 음양법상으로 보면 5월은 양왕, 일간 간목이 양이니까 양채 음용한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음양법은 저 뒤에 9권쯤 가면 아마 설명을 제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충계 두 가지 형태, 서로 합을 하고 있는 글자 중 한 글자를 태세가 충해서 합을 푸는 경우, 이것은 합이 해소되는 경우죠. 충계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팔자나 대운 중에 묘고 지지가 태세 충을 당해서 열리는 경우 써놨죠. 생극으로 1번은 논하고요. 이의 경우만 충계로 단언한다. 우리가 형, 충, 해, 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를 다룰 때는 열리는지 여부를 다룰 때는 형과 충이 주된 겁니다. 형과 충 중에서 사고지, 그다음에 사생지, 사정지가 있죠. 사정지는 열 것도 없죠. 아무것도 지작물이 없기 때문에요. 자형만 있습니다. 자형. 오오자형 이런 거 있죠. 형은 지장간과 분기가 있는데 사생지, 생지형,
본기는 유지가 되죠. 근데 지장간, 사생지요. 지장간은 안에서 동탕돼서 손상이 됩니다. 형출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손상됩니다. 사고지, 사고지는 토죠. 토의 형은 본기 토는 왕해지고요. 고장물, 지장간 플러스 고신, 이것은 형출됩니다. 형출되어서 비천, 천간으로 날아가서 천간과 작용을 하게 되겠죠. 충은 사생지, 사정지는 볼 것도 없고요. 사생지, 생지충. 그러면 지장간, 파괴, 그 다음에 본기, 손상. 사고지충, 토충이죠. 지장간, 고물, 고신이죠. 이건 파손. 충출되긴 하는데 파손됩니다. 파손. 그래서 빛은 날아가서 천간과 작용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고물은 고신은 조금 다르죠. 고신은 예컨대 진중에 을계무가 있죠. 본기는 물론 왕해지고요. 충왕해지죠. 을목과 계수는 충이 있으면 충출되어서 나옵니다. 진술충 있으면 나오는데 날아가서 원국에 있는 천간과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부서져 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충계에서 출하는 거, 그 다음에 되는 거, 깨지는 거, 이런 거 또 나눌 수 있죠. 예를 들면 배우자성이나 배우궁이 합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합하는 글자를 충한 내에 결혼의 응기가 일어나고, 용신이 묘구 중에 암장되었을 때 그 묘구 지지를 충한 내에 기란 방향의 극적인 전환이 잘 일어난다. 기유 정묘 경인 정해. 용신이 식신인데 식신 임수. 왜 용신이 식신인가요? 생제의 구조를 또 식신생제. 해묘 목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식신생제, 인해합. 이런 팔자의 체를 보면 정화가 기신이죠. 체의 기신이며 정화가. 네,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가 정화를 설하죠. 기토는 당연히 신이죠. 그러면 식신 임수는 일간 기준으로 정화를 정화를 합극하죠. 합극. 해 중에 임수가 합극하죠. 따라서 정화를 제거하는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일간 기준으로
식상은 일간의 힘을 약하게 해서 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치 조합상으로 식상은 끓이지 않는 거죠. 이 팔자는. 계해운 신사년에 인해합이 충계되어서 생재적 방식으로 운기가 일어나 더 좋은 직장으로 전직을 했다. 기후정묘 경인청해. 간목, 임수, 그다음에 신금, 기토. 이게 주보죠. 계해운, 계수는 정화를 극하여 청용신, 유신금, 겁재를 구응하고 해수는 인해합으로 간목을 합류, 해묘 목국, 간목이 왕해진다. 정해, 계해운, 신사년. 신금은 유년제 사지이나 사유금국으로 신금 청용신이 왕해진다. 신금 겁재가 정관의 길상으로 드러나니 변동수이다. 승진인지 이동수의 태극점으로 정한다. 정관이 기신인데 정관을 제어하는 그 기토가 관운의 태극점이죠. 묘울목이 있으니까 신금이 다시 구응신. 자, 태극점이 전전 변화하여 척신이 제3대체성으로 되는 경우 승진보다는 이동수이다. 도연비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1차 구응에서 청하기 확장하지 못하면 승진, 2차 구응시 청하기 확장하면 승진성 이동, 3차 구응으로 하면 전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관이 희신이고 정관운이 오면 방해하는 글자가 없으면 승진이죠. 근데 방해하는 글자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제거하는 글자가 1차 구응신이죠. 이 구응신을 혼잡하거나 극하거나 하는 글자가 없으면 정관의 희신이 없으면 이것도 승진입니다. 원하는 정도의 승진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차 구응하는 글자를 또 혼잡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글자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있으면 2차 구응신이죠. 이러면 승진까지는 못 가지만 좋은 자리로 이동. 그런데 이걸 또 방해하거나 극학을 하는 글자가 있는 경우 그것을 제거하는 글자가 3차 구응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수평이동이지만 본인이 크게 나쁘지 않은 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묘, 병진, 을축, 기축, 을해. 축 중에 신금. 이렇게 보는 거죠. 주어법으로 볼까요? 해묘, 복국, 진월, 목절이죠, 목절. 근데 병화가 투관에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투관에 있긴 하지만 격신은 을목이 투관에 있죠. 을목, 그 다음에 용신, 개수, 간목, 가신을 설하는 병화를
임수로부터 보호하는 무토 이렇게 취합니다. 원국은 을목이 투관하지만 병화가 약하여 간목을 사람이 무력할 우려가 있으니까 목다 화색, 목다 수축의 상이다. 즉 병화와 개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주 구조다. 개축은 신미년 좋았다. 병자년 그 다음에 시비거리가 그만두었다. 그 다음에 임자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충출. 충출에 두 가지가 형태가 있다. 세운, 유년입니다. 년지 또는 시지를 충출하는 것. 문호죠, 문호. 자신이 살던 집이나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일. 둘째는 용신 또는 기신이 임묘되어 있는데 세운이 유년이 중하여 그 용신 또는 기신을 충출해내어 원고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충출된 신이 대표한 일이나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어법으로 이런 상황을 훨씬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충거. 지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 오타는 제가 이렇게 빨간 걸 표시해 놨습니다. 충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맹파들의 그 어떤 세밀한 특기라고 내세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주보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충파. 여기도 오타가 있고요. 충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요. 충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깨지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주보로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